L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운세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은 처음 5분만 보셔도 돼요. 5분 안에 함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을사년이죠. 이거는 을은 목의 글자고 사는 화의 글자입니다. 그럼 을사년 느낌이 조열합니까? 한습합니까? 목과 화는 조열이죠. 조열한 글자예요. 그러면은 조열한 기운이 내 8글자를 영향을 끼치는데 내 사주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을사년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 사주가 조열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조열한 기운이 들어왔어요. 숨이 막히겠죠? 좋지 않아요. 반면에 내 사주가 한습해요. 춥고 습하단 말이에요. 축축한. 그런데 조열한 기운 을사년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기운이 도래하고 진흙길이 평지가 되니까 길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 사주가 조열한지 한습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보신다면 내가 을사년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조열한 글자를 보겠습니다. 천간의 조열한 글자는 갑, 을, 병, 정, 무예요. 갑을 병정 무가 조열한 글자. 지지, 약간 조열한 글자. 지지의 조열한 글자. 인, 묘, 사, 오, 미, 술이에요. 자, 이 글자가 4개 이상이다. 이 글자가 내 사주 4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2025년은 쉬자, 뭘 하지 말자 이거예요. 공부하자, 내실을 다지자예요. 이게 다예요. 반면에 한습한 글자 천간 기, 경, 신, 임계 지지 한습한 글자 진, 신, 유, 해, 자, 축 이게 4개 이상이다. 2025년은 뭔가 원하는 걸 도모해보자 이거예요. 위에 거는 스탑, 한습하다면 고우죠. 그러면 이걸로 단정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사주는 음양 오행이에요. 오행 음양이라고 하잖아요. 음양부터 태동했죠. 음양은 조우고 오행은 신강, 신약과 조화를 뜻해요. 조우가 먼저라는 겁니다. 항상 조우가 되신 분들 사주의 온도죠. 온도가 쾌적하신 분들은 이 자체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주가 전체가 조열하거나 한습하신 분들은 이 8글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조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모든 운세는. 내 사주가 한습한 글자가 4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좋은 남자 만나고 직장도 승진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근데 내 사주가 조열한 글자가 4개 이상이다. 아, 을사년은 쉬어야겠다. 내 마음이 안돈되지 못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운세가. 누군 그러죠. 내 사주에 띠별로 보는 거. 원숭이띠네, 닭띠네, 을사년
이건 말이 안 돼요. 또 어떤 글자가 있다면, 어떤 한 글자가 있다면 을사년은 망했네. 아니, 한 글자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장 사주의 상위 개념이 국세인데 한 글자로 그 사람의 형태가 다 나옵니까?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미묘한 동물인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내 명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강의를. 어디 보면 일간 플러스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죠.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글자를 보고 운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흡사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손만 보고 파악하는 게 불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이 사람이 성정이 급한지 느긋한지 착한지 흉한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일간 플러스 태어난 월을 보고 그 다음에 2025년 운세를 보는 겁니다. 월, 태어난 월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태어난 월이 몇 월인지 아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만세력 어플 여시고 시작하기, 내 생일을 입력합니다. 출생시간 모름으로 체크하셔도 돼요. 월만 따지니까.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게 월지라고 합니다. 월지는 나머지 7글자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월지는 천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월지 플러스 일간, 여기서 2025년 운세를 대입하는 게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목일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일주니까 갑이죠. 인월이에요. 인월생 갑목일간이라고 합니다. 인월은 언제냐? 양력 2월 4, 5일부터 3월 5, 6일까지가 인월이에요. 인월에 필요한 기운을 말씀드려 볼게요. 인월은 봄이긴 하지만 추워요. 추워서 많은 물이 필요 없고 약간의 물과 습한 기운과 추우니까 당연히 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월생 갑목일간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인월생 갑목일간은 권록격이라고 하는데, 권력격은 이 자체로 신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자수성가. 근데 을사년이 왔죠. 자, 사화죠. 이게 사화가 와서 이 봄 추위를 해소를 했어요. 봄 추위를 해소했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봄의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는 물기만 있으면 끝이에요. 많은 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목일간에게 사화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무언가 창조, 연구, 그리고 표현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식신이 어디로 향하면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봄 추위는 사화 때문에 해소가 됐으니까 물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갑목일간에게 재물글자 진토와 축토가 있으면 인월생 갑목일간은 재물을 득할 수 있다. 상당히. 특히 축토가 있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가 올해 운세예요. 이 자체로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화가 와서 인사형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인사형은 국세가 좋으면 형은 볼 곳도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내 원국의 빈칸이 뭐가 있어야 좋은지 알겠죠? 그래서 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인월생 분이 2022, 2023 올해까지는 별로 좋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2는 이민, 23은 계묘, 갑진, 수목운으로 흘렀잖아요. 간목일간이 점점 답답해지는 운인데 식신, 사화를 만나서 내 기운을 뿜어내니까 올해부터는 숨통이 트일 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월생은 이게 다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은 묘월생 가볼게요. 묘월생 간목일간이에요. 양력 3월 5월 6일부터 양력 4월 4, 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자, 묘월 역시 모국 기운이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자수성가예요. 신강하고. 묘월 역시 봄의 한기를 해소해줄 화가 필요하고 약간의 봄의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간 인월과 묘월은 다른 게 있어요. 인월은 걸록이고 묘월은 양인이에요. 양인은 총이나 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갑을 생해주는 힘이 순일하지 못하고 거칠어요. 거친 와중에 을사년 조율한 기운이 왔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성급해서 패할 수 있다. 이게 묘일생 간목일간이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총칼도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럼 이 총이나 칼에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요. 거친 힘을 제어하는 글자가 이 경금이거든요. 인월생과 마찬가지로 기존 원국에 진축토가 있고 경금까지 있다. 올해는 명예 플러스 재물을 쌍전할 수 있다. 이게 운세예요. 특히 명예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자라고 합시다. 9급에서 8급이 아니라 6급에서 사무관, 사무관에서 4급, 이게 이사관인가요? 이사관까지 다 할 수 있는 운이에요. 또 여자 같으면 경금이 있다면은 카리스마 있는 남자,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묘월생의 운세예요. 자, 묘월생 조심할 거는 성급해서 패한다. 화를 내지 말자. 진월생 간목일간이죠. 진월은 양력 4월 4, 5일부터 양력 5월 5, 6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진월이에요. 진월이 필요한 기운이 뭘까요? 자, 간목에게 진월은 편재죠. 월지에 편재를 깔고 있는 자체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인데 과연 이 간목이 편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을사년이 왔단 말이에요. 이 편재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을목이 기운이 왔다고 해도 간목이 힘이 있나요? 지지에 받쳐주지가 않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지지에 목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간에 계수가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축축한 토를 해결할 수 있는 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을사년에는 재물이든 명예든 배우자든 상관이 없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을사년에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원래 살 개념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좀 작용이 강력해요. 진과 사과 만나면 진사지망이라 그래서 여성분이나 남성분 같으면
기존 생활 탈출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을 생각해요. 아니면 여행, 직장 이동, 만약에 지지에 해수가 있다면 역마가 충하니까 이러한 기분이 더 드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결혼해서 좋냐 나쁘냐 이걸 물으시겠죠. 이 사람이 괜찮냐 나쁘냐. 그 사람이 괜찮는지 나쁜지는 그 사람 사주를 봐야 할 수 있고, 본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이거에 달려 있어요. 지지에 목이 있는지, 천간에 개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화 글자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만 갖추어줘도 판단력이 올바르신 분이에요. 만약 이러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원국에서, 그럼 결혼을 잠시 미루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급히 결정하시면 안 돼요. 현실 세계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생 간목일간부는 4월은 양력 5월 5, 6일부터 6월 5, 6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4월생이에요. 사는 화죠. 식신이죠. 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주가 조열한데 조열한 기운이 들어온다. 그럼 안 좋다 그랬죠? L. 여기 사화 글자 하나잖아.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월지는 다른 글자의 힘이 3, 4배의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자체로 간목이 불에 타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조율한 기운이 또 왔다. 좋지가 않죠. 이게 겁재이고 식신인데, 겁재는 직장 동료, 식신은 직장 후배, 자식을 뜻하는데, 단편적인 해석으로는 직장 동료와 후배와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겠다. 하지만 4월생 간목일간이 가장 필요한 글자, 나무가 불에 활활 타고 있으니까 첫 번째가 수예요. 근데 수만 있어서는 부족해요. 수를 생해주는 금글자가 필요합니다. 임신시나 계유시예요. 그럼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임신시나 계유시, 아니면 임신년이나 계유년이겠죠. 플러스 목기운이 지지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을사년이 다가왔다. 별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내 기존 원국에 수 글자가 한 개 있고 금이 없다든지, 아예 수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올해가 좋지 않아요. 을사년에는 무조건 쉬어라. 공부하시는 내면을 채우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자, 5월생이죠. 5월은 양력 6월 5일 6일부터 7월 7, 8일생이에요. 자, 4월생과 5월생 차이가 있어요. 5월생은 반드시 수와 금 글자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꽃이 완전히 타오르거든요. 5월에는 덥잖아요. 이 날씨, 이 기간을 봐보세요. 4월은 조금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5월생 간목일간은 원국에 수, 금이 없다면 금만 있으면 안 돼요.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으신 분이에요. 4월생 간목과 5월생 간목의 차이. 5월생, 5화는 간목에게 상관이죠. 4월생 간목일간은 제 영상을 보시면 스톱하실 수 있는데, 5월생 간목일간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관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도 멈추지는 않으시겠지만 당부해야 할 거,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시려고 했으면 3천만 투자해라. 점포를 50평 20평 정도만 해라. 리스크를 최소화.
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하실 테니까 다만 손실을 좀 적게 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은 수, 금 글자가 없는 5월은 절대 불가입니다. 남자를 만나도 이상한 남자 만나요. 성급해서 단편적인 면만 보고 깊게 못 봐요, 남자를.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인 남자들이 많습니까? 죄다 행복한 사진만 인스타에 보이고 외형에만 치중하고 그러신 분을 선택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월생. 미월생은 양력 7월 7, 8일부터 양력 8월 7, 8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미월이에요. 미월생 간목일간은 착한 사람이 좋다면 미월생 간목일간을 만나시면 된다. 아니면 착하니까 뭔가 적극적이지 않겠죠? 간목일의 미월은 정제예요. 단편적인 해석으로 일간이 운에서 사화를 만나서 정제 미토를 생해주니까 미토 내꺼, 이게 재물 글자죠. 정제는 2025년 재물 다 내꺼. 아니다, 내꺼 아니다, 남의 거다. 왜냐? 자, 미토 자체가 조열한 토예요. 간목일간이 미토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화가 왔다고 미토를 생해주면서 내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월에 생 간목일간이 미토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미토에 비를 뿌려줘야죠. 천간에 계수가 있어서 비를 뿌려주면 미토가 촉촉해지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미토가 스스로 간목에게 굴복합니다. 등을 내어주겠죠. 올라타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주고 미토를 촉촉히 했다면 간목이 뿌리가 약하니까 미토에 뿌리 내리기 힘드니까 지지에 목글자가 하나 있으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은 무리 없이 정제, 안정적인 재물을 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월생 간목일간이 2025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월생 간목일간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